버블이 된 경고가 아니라 대가들은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고 있다. 변화를 사는 게 전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도주 오마카세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12월 16일) 화요일 저녁 시간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코스피가 4천이 깨져서 3,999로 마감이 됐고 2.24% 밀렸습니다. 코스닥도 2.4%나 밀렸어요. 코스닥 활성화 얘기가 잠깐 나오면서 코스닥이 그래도 코스피보다 며칠은 더 잘 오르는 날이 있긴 있었습니다. 예. 코스닥 자체는 좀 어떻게 보세요? 코스닥 자체보다도 저는 항상 그 안에 있는 기업을 봅니다. 뭐 코스닥이라고 더 좋고 뭐 코스피라고 더 나쁘고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미국도 지금 보면 대형주 중심으로 그동안 좋았던 게 아무래도 AI라는 게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네. 대형주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데 최근에는 보니까 미국에서도 러셀 2000 지수를 비롯한 중소형 지수가 굉장히 좋아지는 모습들이 많이 맞아요.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이제 AI라는 게 좀 확장되면서 관련해서 좀 그 중소형주들도 좀 온기가 가는 모습인데 저도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코스닥 자체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기업별로 편차가 되게 클 것 같아서 어떤 기업을 선정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코스닥과 관련된 활성화 정책, 벤처와 관련된 활성화 정책 이런 것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네. 결국 벤처도 활성화되려면 코스닥 시장이 좋아야 또 많은 기업들이 상장이 될 거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게 뭐냐면 우리 99년에도 네. 닷컴 버블 때도 코스닥 되게 좋았을 거잖아요. 그리고 좋았었을 때 꽤 괜찮은 기업들이 상장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주가가 많이 오르고 시장이 되게 뜨거워지면은요, 여기에 돈이 몰리고 사람이 모여요. 기술은 그렇게 발전을 해요.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도 친구 하나를 만났지만 이 친구는 엔지니어인데 이쪽 관련해서 항상 제가 물어봐요. 야, 이런 게 가능해? 그랬더니 맨날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야. 돈 있고 사람 있으면 다 가능하지. 근데 사람들이 돈이 안 되니까 전부 의대 가서 그런 거 아니야. 우리나라의 그 훌륭한 인재들이 전부 다 여기 와서 전부 다 목숨 걸고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 우리가 왜 못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되게 필요악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관심이 있고 이쪽이 좋아지고 그래서 좀 더 뜨거워지면 거기에 또 많은 기업들이 좋아지고 기업들이 좋아지면 또 여기서 꿈을 꾸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그 젊은 분들이 또 오셔가지고 또 기술 개발을 하게 되면 우리의 미래 먹기가 살는 거 이런 것들이 전 선순환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잘 보세요. 미국에서 지금 난다 긴다 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애들 중에서 지금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로봇과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지금 미국에 상장된 기업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뭐 잘 알고 계시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을 텐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피규어라는 기업도 있고 네. 최근에 갖고 한 원엑스라는 기업들도 있고 다 보면 비상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저쪽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전 세계 1위의 어떤 그 AI 기업들은 오픈 AI인데 역시 비상장이잖아요. 네. 또 우주 관련 기업 중에서 세계 1위가 스페이스X인데 비상장이잖아요. 미국은 의외로요, 이 비상장이나 벤처가 되게 건강을 하고 이 기업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목숨 걸고 기술 발전을 하면서 국가가 좋아지는 케이스들이에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기업들은 사실은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그건 어느 나라든 비슷해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같지만 이게 이미 조직화되고 기업이 커지면은요, 혁신이라는 게 나올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 조직은 안정도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결국 모든 혁신은 벤처가 해줘. 왜? 이 친구들 거기에 목숨을 걸거든요. 예를 들면 스페이스X는 우주 관련 기업이잖아요. 우주만 목숨을 걸어요. 그리고 이 기업이 돼야 내가 파산하지 끝까지 갈 거 아닙니까? 그 전투력은 일반 기업은 어떤 경우에서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큰 기업들, 대기업들에는 임원분들이나 부장급들 같은 경우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네. 목숨을 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가 모든 걸고 한번 해봐. 쉽지 않은데 걔들은 걸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도 꽤 유명한 벤처나 이런 분들은 목숨 걸고 열심히 하지만 그게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정부도 그 차원에서 벤처를 키운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조만간 벤처와 그다음에 코스닥 활성화되는 방안에 대해서 원래 약속을 했기 때문에 더 좋은 방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보다도 코스닥 시장은 더 좋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는 IPO라고 하죠. 기업 공개도 활발해지는 게 내년 내후년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PO 시장도 네. 다시. 정부가 또 이제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만들고
이제 코스닥을 이제 유가증권이랑 분리하려는 이제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 그것도 그러면 어쨌든 또 하나의 뭐 여러 가지 노력들 네.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겠죠. 예, 예. 예. 저는 그거 되게 의미 없다고 봅니다. 요거는 그래요? 나중에 제가 야식값을 아주 잘근잘근 씹어드릴게요. 아, 이거 환율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환율은? 뭐 뜨거운 감자죠. 예. 그렇죠.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러나 이제 길게 보느냐 짧게 보느냐 차이는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네. 내년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 시장이 환율이 불리한 시장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나름대로. 근데 이제 긴 그림에서 놓고 보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원화의 약세에 대해서 원인을 모르신 분은 이제 없을 정도로 그렇죠. 이제 많이 언론에서도 나왔죠.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구조적으로 그게 바뀔 거냐에 대한 고민을 우리 스스로 해보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기업들 보고 미국 가지 말고 한국에 투자해.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냉정하게 한국에 투자하는 게 기업들 입장에 유리한가요? 역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딱 보면 너무 제가 볼 땐 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미국에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분들한테 제가 역질문을 드리면 되는 거죠. 왜 미국에 투자하니? 한국에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 라는 걸 주면 되겠죠. 그죠? 국민연금한테도 미국에 투자하는데 화냈지 화내만해 이럴 게 아니라 한국이 더 매력적이면 되는 거죠. 저는 그렇죠.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투자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지금 많은 서민분들이 계실 거고 이 서민분들 입장에서 이제는 집을 사기가 너무 어려워진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근로소득만 가지고는 뭔가 내가 정상적으로 집을 사거나 이러기가 어려운 시장이 네. 왔고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라는 걸 안 하면 안 되는 세상에도 온 것 같아요. 그러면 투자자들은 현명하시지 않습니까? 현명하면 내가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걸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장이 또 기업들이 한국이라는 시장에서 뭔가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생각을 들어주는 게 저는 우선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안 된다면 환율에 대해서 우리가 전망을 하는 게 저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가는 사람들이 억지로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저기가 더 유리하다고 나가는 거고 나는 저기서 공장을 짓는 게 더 유리하다고 나가는 거라면 그걸 바꿔주는 거죠. 그럼 과연 지금 시장에서가 아니라 이걸 운용하시는 많은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본인들이 생각했었을 때 한국 시장에 대해서 또는 한국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했을 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어떤 제도라든가 이걸 하고 있는지 뭐 그건 제가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나름대로 판단해 보시면 좀 쉽게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답이 뻔합니다. 뻔한데 그걸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우리 몫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건 우리가 알고 있는 투자자들은 또는 국민들은 현명한 선택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건 누구도 막을 수는 없는 맞아요. 거고 그 물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우리의 몫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구조적으로, 네. 거시적으로 또 네. 바꿔나가야 하는, 환경을 바꿔놔야 하는 거기 때문에 참 단기적으로는 어렵고 또 우리나라 결국은 국민들이 그 환경이 안 좋아지면서 나가는 거잖아요. 예. 음, 옛날에 우리가 그쪽으로 잘 나갔나요? 안 나갔잖아요. 왜? 우리도 괜찮았으니까 안 나갔던 거죠. 우리 국민들이 또 굉장히 똑똑해가지고 굉장히 투자 훌륭하신 판단을 분들이에요. 또 스마트하게 예. 하시는데 그게 또 결과적으로는 모이고 모여서 이렇게 또 원화의 약세로 진짜 교육 비결이 수준이 되고 높습니다. 그리고 뭐 투자에 대한 관심도 많고 위기가 있을 땐 되게 단결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뭐 서로 뭐 정치적으로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뭔가 조금 위기라고 할 때는 굉장히 잘 뭉치시잖아요. 그래서 뭐 많은 극복도 하고 뭐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는 또 다른 영역인 거니까. 예. 오늘 우리 방청 오신 분들 이선엽 대표님의 주도 조마카세를 들으신 분들에게는 이렇게 방청 오실 수 있는 그 기회도 드리는데요.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은 같이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제 26년도가 멀지 않았는데 한국과 미국과 중국 시장을 3개 시장을 보신다면 대표님께서 가장 좋게 보시는 시장은 어디 시장이신지?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AI에 대한 어떤 그 우려가 만약에 줄어든다라고 보면 저는 한국과 3개국이 다 비슷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저는 국내를 꽤 유리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되게. 왜냐면 이제 미국이 내년에 그랬을 경우 좋아질 만한 기업들이 한국에 은근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훨씬 더 좀 유리하지 않을까. 왜냐면 미국은 되게 좋긴 한데 소프트웨어 중심의 시장이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하드웨어 쪽에서는 미국이 우리한테 기댈 수밖에 없는 영역들이 많은데 그런 기업들이 한국에 더 많은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기업별로는 여전히 정말 세계 1인데 살만하다, 좀 믿고 살만한 건 미국이 여전히 많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의심의 여지는
확실히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한국도 거기선 꽤 유리한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굳이 중국까지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질문 되게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젠슨왕이 이제 금년 CES에 나와서 이제 피지컬 AI를 얘기를 네. 부르짖었는데 지금 이제 반도체 피크론이 나오는 게 이제 AI 투자가 이제 한계에 왔다는 것 때문에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질문을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앞으로 피지컬 AI가 진짜 잘 돼서 뭐 로봇이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그러면 26년도, 27년도까지는 AI 쪽에서 반도체를 많이 좀 해주고 28년도, 29년도, 30년도 피지컬 AI 쪽에서도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다면 반도체 피크는 아주 메가 사이클로 쭉 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꿈을 한번 꿔보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지. 너무 좋은 질문이신 게요. 실제 그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SK의 최태원 회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한 내용 보면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지금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 많은 게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기하급수로 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러면 또 빅테크 관련 기업들이 주문한가 했더니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정말 많은 기업들이 반도체를 주문하고 있다. 이미 기업단에서 반도체 주문을 시작했다는 얘기는 뭔가 이게 확산이 되고 있는 거고 그런 기업에서 AI를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피지컬 AI에 대한 어떤 준비들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양한 다양한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제는 빅테크 기업 중심을 벗어나서 더 많은 기업들 여기에 빅테크도 더 투자도 많이 기업들도 투자한다라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태원 회장님이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내년이나 그 이후에 반도체에 대한 전망이 아예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고 얘기했을 정도로 그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도 많아서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러다 보니 이게 꿈이냐 생시냐 정도 되다 보니까 확인하고 싶은 욕구가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것만 믿고 투자를 하기에는 너무 리스크하잖아요. 역사상 본 적이 없는 수요일 텐데 야 이걸 보고 내가 무작정 투자를 했는데 실제 아니어 보세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팔짱 또 끼고 그래 알겠는데 이게 진짜인가 꿈인가 생시인가 꼬집어 봐야 되겠죠. 그게 내년에 상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꼬집어 보고 진짜라고 보면 정말 재밌는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태원 회장님 한번 만나시면 좀 꼬집어 드리세요. 대표님께서 올해 조선 방산 추천을 많이 해주셔서 올해 개인적으로 많은 성과를 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요즘 보면은 조선이랑 방산이 뭐 이렇게 올 상반기만 같지 않거든요. 그게 뭐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오지만 특히 조선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좀 흔들리면서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 일정 부분은 맞는 얘기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산도 마찬가지인 거고 방산도 결국은 정치잖아요. 그렇죠?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정치 이슈이기 때문에 거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지금 전체 시장이 다 흔들리는 거 뭐 조방원을 떠나서 대부분의 업종들이 사실 이게 많이 안 올랐으면 문제가 없는데 어쨌든 정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아는 방산도 많이 오른 기업들은 정말 곱하기 20이 오를 정도로 많이 올랐는데 안 흔들린다라면 더 이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향후에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전에만큼의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도 우리가 인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동안 올라올 때는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제일 안타까운 게 밑에서부터 정말 끊임없이 천문학적으로 올라올 때는 관심이 없으시다가 꼭 많이 오르면 관심을 많이 갖거든요. 그때부터는 분명히 어려운 게임이 되는 거 맞아요. 혹시 좋다고 하더라도. 그때부터는 뭐 이제는 빅사이클 이런 개념은 아닌 거고 이제는 밸류에이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우리가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방산이나 이런 건 밸류에이션을 먹일 수가 없는 게 그러다 전쟁 나면요 또. 그렇죠? 이것들이 되게 있기 때문에 방산이 뭐 별겁니까? 전쟁 나면 되게 좋아지는 거고 세상이 평화로워지면은 밸류가 멀어지는 게 맞는 건데 어쨌든 지금 글로벌 갈등 수위가 높아지는 건 확실한 거고 러우 전쟁이 끝나는데 끝나면서 전쟁에 대한 우려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러시아가 다른 나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거라고 보면 결국은 정치 변수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치 변수들에 대해서도 되게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제가 다른 투자도 되게 어려운데요. 제가 투자를 해보면 모든 업종들 중에서 두 업종이 제일 어려워요. 하나는 제약바이오고요.
제약바이오는 정말 끊임없는 믿음이 있지 않으면 실제 수익이 나더라도 수익이 난 분들 보면 그 인내와 고통 이런 거는 말할 수 없는 거고 방산도 마찬가지예요. 방산은 모든 정치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꿰뚫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일반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밀떡이라고 해서 무기 전문가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죠? 어떤 무기가 좋고 뭐가 있고 이것도 중요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국제관계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정말 제대로 알 수 있으려면 외교까지 통달을 해야 사실은 방산에 대한 투자가 훨씬 더 용이한 건데 이게 과연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과연 쉬운 투자냐라고 생각을 하면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특히나 또 방산하고 다른 것들과 다른 게 다른 업종은 이거 오르면 이거 오르는데 방산은 또 달라요. 어떤 대륙에서 어떤 국가가 그죠? 지정학적으로 문제가 있느냐에 따라서 무기에 대한 수요도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그게 틀려요. 남미냐, 또 우리가 알고 동남아냐, 유럽이냐, 유럽에서도 북이냐, 남이냐 이거에 따라서 특이한 무기들이 되게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는 그거 말고도 최근에 또 무기 체계가 달라지고 있잖아요. 드론이나 이런 거 나오면 또 그거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무기들에 대한 수요가 더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지 아닌 건지까지 진짜 여러분들이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수많은 변수들을 다 녹여야 되는 게 그쪽이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우리 훌륭한 애널리스트 분들 요즘 나와서 뭐 제가 볼 땐 좋은 자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되게 자료도 보고 참고도 많이 하지만 그런 것까지 녹여져 있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이건 진짜 어려운 분야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애널리스트가 그걸 추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안 되면 나머지가 추정이 안 돼요. 그런 건 아직 컨센서스 그 안에 숫자로 할 수가 없죠. 녹여질 예.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또 몇 군데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처음에 러우 전쟁이 터졌을 때 제가 업계에서 방산을 최초로 그렇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제일 먼저 봤던 게 폴란드의 그 절박함을 봤던 거거든요. 남들은 뭐 이게 뭐 미국, 폴란드란 나라가 유럽에 있으니 유럽과의 관계를 해서 유럽 걸 쓸 거다. 우린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제가 보는 폴란드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당장이라도 내가 러시아한테 침략당할 수 있다는 공포가 컸던 나라고 그래서 어디서든 내가 지금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기를 당장 좀 받을 수 있는 국가면 어디든지 달려갔던 거고 그게 한국이었던 거거든요. 저는 그걸 본 거고 그래서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걸 안 봤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자료 중에서 그걸 안 봤었으면 제대로 된 분석이 안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방산 얘기를 했었을 때 더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은 오히려 경계감을 했었죠. 말도 안 된다. 그런 게 되느냐라고 했지만 그건 그렇게 보면 실패를 해요. 반드시 방산이라는 거는 각 국가 간의 어떤 무기와 관련해서 어떤 국가들이 그걸 선택했었을 때 단순히 정치적인 이유, 그러니까 이해관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절박함도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런 것까지 따질 줄 알아야 방산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도 국가별로 또 대륙별로 어떤 무기들이 어떻게 필요한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방산이 좋아도 특정 무기만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 대륙에서는 필요 없는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방산 다 가는데 이 겹은 안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점들까지 감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선엽 장군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움 많이 참 받습니다. 어렵긴 한 것 같습니다. 예. 아유,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덕분에 저희가 이선엽 장군님 덕분에 또 쉽게 좀 가는 것도 있고요. 예. 항상 강의 잘 듣고 네.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 대장주를 누가 뭐래도 엔비디아라고 하고 엔비디아가 주도주로 계속 잘 가주니까 엔비디아가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 그것만 보면 됐는데 이번에 그 제미나이 3 나오면서 이제 엔비디아랑 구글 시총이 좀 좁혀지니까 시장에서 이제 주도주가 바뀌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의문도 나오고 아마 이제 시총 차이가 줄어들면서 그런 의문이 나오는데 그래도 어쨌든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이제 시장을 판단해야 하는지 아니면 뭐 둘 다 이제 같이 놓고 봐야 되는 건지 같이 대표님 놓고 봐야죠. 생각이. 둘이 하는 게 다르잖아요. 하나는 투자의 영역인 거고 하나는 그걸로 돈을 버는 영역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투자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돈을 버는 영역으로 바뀌면 당연히 바뀌는 게 당연한 거죠. 그거는 서로 보완의 관계인 거지. 제가 볼 때는 얘가 시총 1등이냐 2등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시총 1등 할 수 있었던 거 그동안은 무조건 투자만 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이지만 이제 투자를 하면서 돈 버는 거에 대한 고민도 돼야 되는 건데 실제 돈 버는 것들이 나오면 당연히 투자 애들보다는 돈 버는 게 위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러면서 이 기업이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더 투자가 지속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뭔가 손바뀜이라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바라보는 게 달라지는 거죠. 결국 우리도 AI에서 기대하는 거는 나중에 뭘로 돈 벌 거냐잖아요.
계속 그걸 보기 시작한다라면 바뀌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오히려 시장의 관점을 바라보는 것도 좋죠. 이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제 돈 버는 쪽으로 사람들이 바라보는구나. 이렇게 판단해 나가는 것도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죠. 관점을 바라보는 관점. 예. 멋있습니다. 관심법으로 봐야죠. 이렇게 하나 가리고.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12월 21일에 진행될 주도주 오마카세 2025년 12월에 진행되는 4회차 마지막 예. 강의입니다. 이거 놓치시면은 아마 또 후회하실 텐데. 네. 많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예. 뭐 기존에 생각했던 거니까 네. 저는 뭐 따로 공부 말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냥 계속 평생 고민을 하는 거지. 뭐 저희도 이제 저희 회사 있으면서 어떤 기업을 나중에 미래가 될 건데 고민해보면 그게 뭐 항상 아이디어로 연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또 12월 21일에 또 많은 분들 같이 만나 뵙겠습니다. 월간 이선엽 25년 12월호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